안녕하세요, 끼리아빠입니다. 저희가 드디어 이유식을 시작할 때가 되었어요. 걱정 많으시죠? 아기를 씻기고 재우는데도 정신이 없는데 이런 것도 검색 하나하나 하기 너무 힘들더라고요. 여러분, 저기 서 계시는 끼리 엄마는 이유식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답니다. 와. 이런 끼리 엄마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고 요리에 자신 없는 분들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끼리 아빠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. 쌀 미음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요.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이 쌀가루를 이용하는 방법과요, 직접 불린 쌀을 이용하여 갈아서 쓰는 방법인데요.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쌀가루를 사용하다가 나중에 여러 가지 재료를 다 갈아서 쓸 수 있겠다는 판단하에 핸드블렌더를 구매를 하였고요, 쌀가루를 직접 갈아서 사용했습니다. 첫 이유식을 준비하다 보면 5배죽 그리고 10배죽 이런 것처럼 배죽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. 처음에는 저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. 바로 물과 그리고 쌀가루의 양을 조절하는 그 배율을 말하는 건데요. 예를 들어 30g의 쌀과 300ml의 물을 통해서 쌀미임을 제조하면 10배죽이 되는 겁니다. 이렇게 준비해둔 시판 쌀가루와 그리고 직접 만들어 본 쌀가루를 통해서 한번 쌀 미음을 제조해 볼 텐데요. 집에 있는 쌀을 이용해서 갈아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.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사용할 분량을 한 번에 갈아 놓고 소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사용하기 편하더라고요. 처음에는 이유식을 하루에 한 번 또는 2번 정도만 먹이면서 적응을 시키기 때문에 한 번 했을 때 한 3번에서 4번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을 제조를 했고요. 보시는 것처럼 200g을 계량한 쌀을 한 번 갈아주면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더라고요. 쌀을 깨끗하게 씻은 후에는 바르게 편 후에 바싹 말려줘야 됩니다. 쌀이 덜 말리게 되고 물기가 있게 되면은 가는 중에 뭉칠 수가 있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바싹 말린 후에 갈아주게 됩니다. 쌀가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이 핸드블렌더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믹서기를 통해 가실 수 있는데요. 저희는 오늘 한번 이 핸드블렌더를 통해서 한번 갈아보도록 할게요. 뭐는 뭐예요? 만두 찌는 거고요? 만두 찌는 거, 다이소하는 거. 찜기용 천인가?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. 집에 쓰는 편한 천이면 된 것 같아요. 한번 갈아볼까요? 보시다시피 엄청 얇게 갈아지고요. 핸드블렌더로 갈게 되거나 믹서기로 가게 되면은 원하는 입자만큼으로 조정을 해서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확실히 마르니까 뭉치지 않고 잘 갈리죠? 이게 아무래도 넓은 공간에서 핸드블렌더로 자세히 갈다 보니까 안 갈리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. 이 부분은 체에다가 걸러가면서 계속 갈아주게 될 겁니다. 혹시나 일반 믹서기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넣고 흔들고 갈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. 추후에 갈 때는 사용할 용량에다가 여러 가지 재료에다가 육수를 같이 섞어서 갈아주면은 쌀가루로 갈지 않아도 한 번에 갈 수도 있거든요. 그런 장점이 있어서 핸드블렌더를 사용한 점도 있었습니다. 재료 진짜 여러 개 넣고 갈면은 엄청 편해. 바로 뚝딱뚝딱 다 이게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씻기 진짜 편해요. 고운 쌀 입자만 골라내기 위해서 한번 채로 걸러주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. 채로 걸으면은 확실히 입자가 두꺼운 거랑 얇은 거랑 구분이 됩니다. 안 걸린 거는 이쪽에 넣고. 이유식 참 쉽지 않죠? 시판장 보시면 이것도 엄청 얇은 편이지만 어쨌든 쌀가루에 그 쌀 입자들이 좀 남아있어서 이거는 다시 한번 갈아줄 거예요. 이번에는 테스트로 한번 믹서기로 갈아볼까요? 얼마나 잘 갈았는지 한번 볼까요? 보니까 엄청 많이 갈리진 않았어. 정말 곱게 하고 싶으면 핸드블렌더가 낫다. 핸드블렌더로 채 걸러서 수차를 갈아주는 게 조금 더 낫다. 처음에 미음할 때는 이거보다 확실히 더 고와야 돼요. 이렇게 하는 순간 이런 모양으로 쌀 미음이 아니라 쌀 죽이 돼요. 더 곱게 가려면 핸드블렌더가 낫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. 핸드블렌더를 했을 때 입자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입자가 밀가루처럼 돼요. 이렇게. 진짜 밀가루다. 진짜 초기 때는 이제 혀로만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입자 엄청 얇게 해야 돼요. 멸배죽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물 우선 300g 300ml 준비해 주고요. 여기에 고운 쌀가루 30g을 첨가해 줍니다. 무조건 찬물로 해야 되고요. 뭉치지 않고 잘 풀어지기 위해서입니다. 입자가 곱다 보니까 이렇게 워낙 잘 풀리죠. 미음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처음에는 대략적인 중약불로 시작을 해주고요. 처음에 중약불로 하는 이유는 세게 했을 때는 바로 또 눌러붙을 수가 있거든요. 달고나 먹기 싫으시면 자중하시는 걸 부탁드릴게요. 끼리 엄마는 슈퍼강불파예요. 그다음부터 안 시켜요. 천천히 하는 게 답답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해야지 천천히 익으면서 어느 정도 점도가 강해지고 먹기 좋게 부드럽게 되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중약불에서 천천히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
벌써부터 약간 좀 점도가 생겼죠? 시판 이유식과 마찬가지로 입자가 워낙 곱기 때문에 죽처럼 된다기보다 점도가 생기면서 바로 미음처럼 되더라고요. 뽀글뽀글 끓기 시작하면서 점도가 갑자기 확 올라오기 때문에 불을 약간 조금 더 줄여주시고요. 꾸준하게 저어줍니다. 잠깐만 놓쳐도 금방 눌러붙더라고요. 점도가 어느 정도 생기고 미음에 가까운 형태가 됐으면은 약불로 줄여서 5분간 저어줍니다. 바닥에 눌러붙지 않겠다 싶을 정도로만 잘 섞어준다는 생각으로 저어주면 됩니다. 투명하고 맑고 이쁘죠? 이 투명한 죽이 지난번 끼리쇼츠에 나왔던 활짝 웃으면서 먹었던 쌀미음이에요. 한 입 먹고 또 안 먹으면 어떡하나 이런 것도 걱정 많이 했었는데 저희 끼리는 한 입 먹자마자 까르르 웃더라고요. 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서 제가 적극적으로 이 유식을 준비하는데 힘이 났던 것 같아요. 재료가 늘어나고 육수가 늘어나고 함에 따라서 나중에는 양이 한 700, 800까지도 올라가더라고요. 그렇게 되면은 더울 때 이렇게 한 번 할 때마다 넘치라서 넘치고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.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밥솥 이유식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. 추후에 꼭 영상을 남겨드릴게요. 정말 간단해요, 팁은. 이렇게 고운 쌀 미음이 완성되었습니다. 지금이야 조금 묽게 보일 수 있는데요. 이 상태에서 한 김 식혀주면은 점도가 점점 강해지고 한 숟갈 딱 떴을 때 투명빛이 살짝 돌면서 색깔도 조금 진해지면서 아이가 먹기 딱 좋은 쌀 미음이 됩니다. 보시다시피 한 김 식힌 모습입니다. 점도가 조금 더 강해졌죠? 색깔도 조금 더 진해졌죠? 먹음직스러운 하얀색 투명죽이 되었습니다. 미음 맛있겠다. 아이가 잘 먹을 양을 조절해서 줍니다. 정말 잘 먹을 때는 200 가까이 먹어서 순식간에 12kg까지 쪘습니다. 미음이 곱게 나오면 희열을 느끼나요? 엄청 이게 딱 보면은 이뻐. 투명 딱 하고 이뻐가지고 짜자잔. 여러분 이쁜 미음이에요.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쌀가루 이용하는 방법입니다. 쌀가루도 단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. 고온 입자, 그리고 중간 입자, 그리고 큰 입자가 있고요. 초기 이유식이기 때문에 고온 입자를 준비해 봤습니다. 쌀가루 종류에 관계없이 찬물에 잘 풀어줍니다. 쌀가루 30g, 그리고 찬물 계량컵 통에 300ml를 맞춰주고요. 뭉치지 않게 잘 풀어주세요. 이제 냄비에 옮겨서 한번 가열해 볼게요. 처음으로 세팅은 중약불로 해주시고요. 미음을 제조하는 건 사실상 여기서 크게 어렵진 않아요. 이대로 잘 뭉치지 않게 그리고 잘 눌러보지 않게 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. 처음 먹을 때는 대략 60 정도에서 70 정도 사이를 먹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꽤 많은 횟수로 먹일 수가 있어요. 하지만 저희끼리는 거의 처음부터 80에서 100을 먹었다는 거는 비밀이에요. 가열을 해주다 보면은 금방 벌써 이렇게 농도가 굳어가면서 침전물이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덩어리가 생기기 시작해요. 그럴 때 한 번씩 잘 풀어주고요. 풀처럼 벌써부터 이렇게 되죠. 어느 정도 가열이 되면은 불을 조금 더 줄여줍니다. 약불로 줄여 5분간 저어주면 마무리가 됩니다. 쌀미음 완성. 오, 엄청 부드럽죠. 잘 시간도 부족한데 이유식까지 준비하느라 저도 처음엔 너무 힘들었는데요. 하나하나 초기 이유식을 만들어보고 여러 가지 재료를 통해서 아이 알러지도 알아보면서 아이가 너무 잘 먹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다 뿌듯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 아이가 과연 이렇게 잘 먹는 게 누굴 닮았을까 이런 얘기를 나눠보기도 하고요. 이유식 도구라던가 그리고 여러 가지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꼭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열심히 레시피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많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